자, 이번에는 10번째 강의로 무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천수에서 말하는 무토는 무슨 뜻인지 살펴보기 전에 복습 삼아 무토의 본질은 대기권이다. 안 잊어버리셨죠? 중력이다. 지구를 지키는, 마치 지구가 계란의 노른자라면 무토는 흰자와 같고 껍질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 계란도 지구에서 생긴 물건인데 그거는 지구를 닮았을 거라는 확대 해석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매우 고독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재밌게 살면 될 것을 사람이 뭐 하겠노? 이런 거죠. 결혼하세요 그러면은 결혼하이 뭐 하겠노? 그러다가 지지고 볶고 살다가 늙어 죽어 볼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고난 고독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십성으로는 편인이라 그러죠. 그런가 하면 물질적으로는 사원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고독한 사람이 모이는 곳, 종교단체 또는 철학자. 철학자는 고독하다. 종교인도 고독하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독하게 산속으로 들어간다. 같은 연결 맥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토다. 무토는 이상이 높다. 왜? 우주 연결돼 있잖아요. 대기권이니까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구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딥니까? 에베레스트. 아하, 그렇군요. 한 8,000 몇 미터 되죠? 근데 무토는 그 위에 있습니다. 어쩔 겁니까? 이렇게 높은 데 있다 보니 너무 보이는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 고독해진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추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살펴보면, 무토는 고하고 중하다 이랬습니다. 고중. 정화는 유하고 중심이다 그랬는데 무토는 고하다 그랬네요. 무슨 고입니까? 견고하다. 무토가 중력이라고 그랬죠? 중력이 견고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 무토 때문에 그러적거리는 게 없죠? 어찌 보면.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이건 좀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자가 이게 들어있을까? 차라리, 경금은 고체 그랬으니까, 경금한테도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무에 있으니까, 여기서 무의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대기권이 얼마나 견고한가?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질로서 아주 밝은 영적인 존재만 이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른 별로 가려면 물론 육신을 버리고 가는 거죠. 육신을 버리고서도 다른 별로 가기가 쉽지 않답니다. 왜? 집착 때문에. 집착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굉장히 무겁겠죠. 그런 집착이 있으면 절대로 대기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해탈의 길은 다 버리는 것이다. 그러죠? 무소유. 완전 무소유. 버렸다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태의 가벼움. 그야말로 절대적인 가벼움, 상대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롭게 우주를 유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견고한 감옥 같은 곳입니다. 못 벗어나니까. 뭐가 제일 가볍습니까? 공기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저 견고할 글자, 고자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네모 안에 열십자와 네모가 또 있습니다. 입구죠. 물론 네모라는 무식하게 네모가 뭡니까? 이 네모를 옛날 창일 할배가 한문 만들기 전에 상태로 가보면 네모는
원에서 왔습니다. 자, 원 이렇게. 그러면 원래 둥글 원자도 네모가 돼 있죠?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큰 입구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작은 입구는 작은 동그라미죠, 뭐. 어렵습니까, 어디? 네, 어려울 거 하나 없네요. 뭐 같습니까? 지구. 아, 눈 밝으십니다. 지구. 안에 있는 건 지구, 밖에 있는 거는 대기. 맞습니다. 큰 대자. 아, 재밌네. 큰 대자, 기운 기자. 이것이 바로 고자의 큰 입구, 작은 입구가 갖는 의미로 봤습니다. 낭월의 해석입니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봐도 안 되겠나 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는 열십자, 그거는 바로 그 사이에 꽉 차 있는 것들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공기. 아, 공기군요. 공기를 나타내는 천간이 뭐였죠? 임. 네. 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아래 막혀 있는데 가운데 십자가 있네요. 오호. 위 막혀 있고 아래 막혀 있다고 보면 이게 임자예요. 자, 글자에는 이게 하나뿐이지만 우리는 이걸 유추해서 사방으로 꽉 차 있다고 보면 되겠죠? 공기 없는데 어디 있어요? 지상에서 대기권까지 공기로 꽉 차 있죠. 물론 대기 밖에도 공기가 뭔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건 일단 논외로 합니다. 그건 임수 가서 설명을 해야죠. 아하, 이게 고자예요. 견고한. 이 바깥에 이것이 무토 영역입니다. 못 벗어나는 거지. 오, 이런 뜻이 있을 줄 모르셨다면 오늘 한 수 배우시는 겁니다. 한문의 재미, 한자의 재미는 이런 데서 있는 것 같아요. 중은 뭡니까? 중이야 뭐 다시 말해서 뭐 하겠어요? 중력, 무거운 힘. 오니 옛날 사람들이 중력을 알았어요? 알았겠죠. 그리고 중자가 써 있겠죠? 원래 무토는 산이라고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산. 글쎄요. 산이 무겁다고요? 그러게요. 산이 무거울까요? 네, 잘 모르겠네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토를 산이라고 본 것은 아주 뭐랄까 하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도 기토입니다. 무토는 중력으로 논해야 될 것입니다. 무토 고중 이 네 글자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중차정, 임이, 기자는 임입니다. 임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토는 딱 향하는 곳이 있죠. 핵심, 지하 핵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똑바로 서 있으라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무토의 기준이고 지구, 핵의 기준입니다. 지구 핵을 향해서 수직이 되었을 때 그걸 똑바르다고 말합니다. 똑바르면 생존한 것이고 점점점 구부러지면은 이제 땅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온다는 뜻이겠죠. 그니 모쪼록 좀 허리를 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임이 중심이고 무토는 임이 중심이 있습니다. 또 차자, 또 바르다. 바르다는 것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중차정은 이 중력의 속성. 사과가 떨어질 때 꼭 중력하면 생각나는 게 사과죠. 사과가 떨어질 때 꼭 똑바로 떨어집니다. 옆으로 가진 않죠. 그것이 기중차정입니다. 먼 데서 찾을 거 없다. 항상 진리는 손끝에, 눈앞에 있다. 이렇게 도인들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 정과 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과 동, 동과 정. 참 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글자입니다. 다들흡입니다. 흡. 벽은 열벽입니다.
열고 닫는다. 정흡, 동벽, 고요하여 닫고 움직여서 연다. 또는 고요하면 닫고 움직이면 연다. 같은 뜻입니다. 능동이든 피동이든 뜻은 거의 대동소이 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뭐가 정하면 닫는 것인가? 계절을 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계절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무토는 기운을 닫습니다. 그러면 지표에 있는 삼남만상은 휴식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기운이 동합니다. 동하면 무토가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땅속에서 온갖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려고 땅을 뚫고 올라오지요.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되면 짝짓기를 하고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날이 풀리면 기지개를 켜고 괭이를 들고 들로 나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정hợp 동벽의 무토작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인들이 이 정도는 알고 살으셨다. 대단합니다. 존경과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 사명을 이런 관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물이 뭡니까? 생명체들, 모든 생명체, 동식물 포함해서 사명, 목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와, 간목도 아니고 무토장에 만물 사명이 들어있다는 것은 참 한동안 이해가 안 돼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무토가 산인데 산이 만물을 사명한다는 뜻인가? 산에 가면 만물이 살잖아. 그래서인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해가지고 참 국리 끝에 이 뜻을 알고 나니까 과연 무토는 목화금수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 5분의 1, 10분의 2가 아니다 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사주를 풀이할 때는 5분의 1로 10분의 2로 해야 되겠지만 천간을 사유하고 국리할 때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논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물을 사명하는 것은 이렇게 열고 닫아서 정hợp 동벽하여 만물을 사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을에는 죽이고 봄에는 살리고 이것이 만물 사명이죠. 중력이라는 것과 무토 역할을 연결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사명이라는 이 두 글자에 대한 뜻이 확실히 풀렸습니다. 이렇게 풀린 것을 또 전해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자, 밑에 줄에 보면은 수 얘기가 나오네요. 수가 윤택하면 만물이 생한다. 무토가 만물을 열어주는데도 물기가 없으면 만물이 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촉촉한 물, 수분, 그걸 윤이라 그러죠. 윤기, 윤택,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윤택하면 만물을 낳을 수 있다. 낳을 생자니까 낳을 수 있다. 화는 또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너무 뜨거우면, 조열하면 만물은 병든다. 무토가 만물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꼭 도와야 될 것이 수하고 화군요. 자, 대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조하다. 습도가 매우 건조해져 버리죠. 그러면은 만물은 말라버립니다. 곤란하네요. 그럼 너무 주구장창 비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만물은 살 수가 없겠네요. 썩어버리겠죠. 화기가 너무
뜨거우면 만물은 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병들겠죠. 화기는 부족해도 마찬가지로 냉해를 입겠네요. 무토가 만물을 삼행할 때는 반드시 수화가 더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재간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간곤이 나왔습니다. 이 간곤이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간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토가 됩니다. 토 중에서 양토는 무다. 그것이 간이고, 고는 음토입니다. 보통 그냥 토양 그러면 되겠죠? 토, 흙이다. 이것은 음토가 된다. 그러면 간곤이란 음양을 말하고 음토양토를 말하니 이것은 뭐냐? 무토, 특히 지금 지지를 말한다면 진술을 말합니다. 간은 진술이다. 진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충. 충이 되면 지진. 큰일이네요. 또 곤이 충을 만나면, 충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뒤에 충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파충, 충이 두렵다. 진술충이나 충미충이나 충이 일어나면 지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을 의지하고 있는 일체 만물들은 생존할 수가 없죠. 사천성의 지진, 일본의 지진 쓰나미, 지구 어디에서나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두산도 폭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술이나 충미 이런 글자가 있을 때는 만약 있을 것 같으면 그 소리입니다. 파충, 충이 두렵다. 충되면 만물이 살 수 없으니까. 왜? 만물 사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충이 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의정, 고요하게 해야 된다.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충이 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방위학으로 넘겨짚어 가지고 간에는 원래 축과 함께 인도 있습니다. 팔방에서 그렇습니다. 팔방에다가 12지를 집어넣으니까 두 개씩 붙어버리죠. 또 미하고는 신이 같이 있습니다. 동조한다 그러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로 인해서 어떤 억측을 하느냐 하면은 인신충은 나쁘다 이런 뜻으로 해설이 돼 있는 책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낭월이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진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 인신충, 그 뭐라고 인신충 그렇게 겁을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 판단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무토의 의미가 사뭇 크게 느껴지셨나요? 네, 그러면 정리 잘 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